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민되면 홍준표 의원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홍 의원 법조계 인사 만나는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합류해서 3시간 40분간 홍준표 의원과 식사를 했다. 경선 이후 27일 만에 좋은데 지금까지는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달래서 영입할 건가가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나왔잖아요. 당대표가 제주에 가 있으니까. 홍준표 의원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가라. 갈등부터 해결하라.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간다고 한다. 라고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는 건가요?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갈 의향이 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마침 오늘 일정이 전부 비워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안 만난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진짜 윤핵관은 지금 제주도가 아니라 광화문 김진애 돌직구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윤핵관님. 네. 요게 대변인은 여기 있고 후보는 지금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까? 아니요. 안 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통상 업무로 일정이 비어져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요? 기자분들 전화가 한 예. 10대 통 이상 계속 오고 있어서 아마 이 제주도 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럼 기자분들은 각사의 네. 정치부 기자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김병인 대변인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고 취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후보는 비행기 안 탔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출연하기 전의 상황과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 늘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9시 52분 상황까지는 8시 45분 스튜디오에 앉아있을 때까지 상황에서는 예. 제주도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정권 교체를 꿈꾸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현재 위치라든지 상황이 잘 파악이 돼 있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간다 만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은 아니었고 하지만 오늘 시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초유의 관심사가 후보가 지금 제주도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거든요. 정치 기자들 다 이거 취재하고 있는데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알려드립니다. 8시 45분까지 오늘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에 갈 계획이 없었다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도 이준석 대표를 지금 엄청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글쎄 제주도에서 만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만남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이루어진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뭐가 역설적이냐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난이 커질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점은 그것에 대한 손해는 윤석열 후보가 보는 구조입니다. 어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비판에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가더라도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향한 많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부터 문고리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몇몇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게 당 안팎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역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 손을 내밀고 그다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구애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집권하려는 건 권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려는 거다. 실제 여기서부터 나의 위임 정치가 시작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거꾸로 삼지 않고는 어쨌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 예.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력을 윤 후보가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만날 수밖에 없다. 관건은 현재로서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개 기관 지지율 추이 지금 공개합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자, 4개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4개 기관 여론조사 추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1월 둘째 주에 윤석열 후보 39.0, 이재명 후보 32.0으로 시작됐던 여론조사. 즉, 윤석열 후보가 11월 둘째 주, 지난달 초에는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지지율이 좁혀집니다. 점점점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첫째 주, 지금 이 시점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지지율은 34.0 대 33.0으로 완전히 딱 붙어있는 지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준석 대표와의 잡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잡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지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4개 기관 지지율 분석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